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신속한 취재를 바로 어제 기후학교에서 나왔던 질문을 오늘 바로 취재하셨더라고요. 네,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계속 찾다 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미스터리입니다. 농작물 보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간단합니다. 의문이 생기는 거죠. 농작물 재해 보험. 그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날씨가 이런데 네, 변화무쌍하고 농사 짓는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기후 위기가 매년 계속되는 이 일상화되는 위기의 시대에 네. 누구라도 보험을 가입하고 싶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가 20년 전부터 이 보험료 절반을 대줍니다. 보험료의 절반은 정부가, 네. 나머지 한 30-40%는 지자체가. 오. 그러니까 본인 부담은 한 10%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수원 그냥 한 1,000만 원짜리 보험 해주세요 하면 보험금의 50%는 정부가 내고 나머지 지자체가 내고 나는 100만 원만 내면 1,000만 원 보험을 할 수 있는데 네네. 농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20년이 지나도 아직 절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일단 그 지난해 10월에 네. 그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거저거 다 따져봤더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45.2%였다. 50%도 안 되는 안 거네요. 됩니다. 왜 그러지? 지난해 10월 통계예요. 어제 오늘의 기후에 출연한 배과수농민 김상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수원을 거의 폐원할 정도 되어야 보험금을 받습니다.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피해액이 그 정도 나와야 한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정말 절실한데 네. 보험에 안 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실효성이 떨어지더라. 실제로 이상기후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몇 해간 네. 이 농작물 재해보험 실효성 없다 여기서도 없다 저기서도 없다 전남에서도 실효성 없다 경남에서도 실효성 없다 대구에서도 실효성 없다 문제 제기가 정말 매년 계속되어 왔더라고요. 네. 예, 저희는 몰랐습니다만 그러게요. 거기다 복잡한 보험료들까지 들어가면 좀 머리가 아파지시니까 대표적으로 오늘은 딱 2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 예, 이게 보험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한마디로 손해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 나도 감수하겠다. 이게 자기 부담금입니다. 취지는 이제 도덕적 해이를 막고 네. 또 보험 가입자의 피해 예방 노력을 촉구한다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기후위기 피해가 농민 개개인이 노력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너무 높게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부담금 20%다. 이면은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뜻이래요. 자기 부담금 20%는 사과가 100개가 있으면 네. 이 사과 100개 농사 중에서 30개가 떨어져서 네. 이거 망한 거잖아요, 농사가.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30개에 대한 보험금을 다 못 받고 20개 떨어지는 건 자기 부담으로 내 부담이다.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네. 이게 막 농사 조금만 잘못돼도 맨날 보험금 신청할까 봐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한 건데 네. 이게 그러면 결국 농민들은 보험을 굳이 뭐 들어봤자 큰 네. 차이가 없는 네, 수준이 자기 부담금 돼버린 20%가 거네요. 된다면 사과 100개 중에서 30개가 떨어졌는데 10개만 보험금 받고 그렇죠. 나머지는 20개는 내가 당신이 그냥 부담하시오. 네.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서 자기 부담금 30%가 되면 무슨 뜻이냐면 사과 100개 중에서 30개가 떨어졌는데 한 푼도 보험금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과 100개를 거둬야 되는데 50개밖에 못 거뒀다는 건 농사를 완전 폭망했다는 건데 네. 그 폭망 수준이 돼야만 조금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 20%도 무섭고 네. 30%는 더 무서운데 네네.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 네. 그러니까 절반이 가입을 안 했지만 가입한 농민들의 실제 자기 부담금 비율은 몇 %일까요? 몇 %인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40에서 50% 수준입니다. 아이고야, 이건 뭐 그러니까 소용이 진짜 그 없네, 김상기 이러면. 농민 말대로 예. 과수원을 그냥 접을 정도 되지 망하지 않으면 않으면 보험금 못 받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난해 위성곤 의원이 네. 이
제출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로 인한 이 자기부담금 비율이 평균 43.6%입니다. 43.6%. 예,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제주도 농민들이 자기부담금 비율이 50.2%예요. 제일 높았고요.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좀 풍수의 영향하고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강원도가 그다음 2위 49.2%, 경기도가 3위예요. 경기도 농민들이 47.7%, 네. 가장 낮은 경북이 40.2%입니다. 이러니까 정말 완전히 농장을 문 닫을 정도가 아니면 보험료 수령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네요. 네, 이거로 형평성 논란도 있어요. 축산 농민들이 들고 있는 지금 가축재해보험, 여기도 구제형 무섭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험을 드는데 네. 여기는 자기 부담률이 11.5%. 또 농기계 종합보험을 드는데 이거는 7.6%. 그럼 너무 터무니없이 높네요. 그러니까 자기 터무니없이 부담금이. 높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그렇네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박 맞은 사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한 4, 5월경에 우박이 많이 내리면서 우박 맞아버리면은 상품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산정 방식이 문제가 되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우박을 한 번 맞건 두 번 맞건, 두 번 맞으면 더 피해지만 한 번만 맞아도, 우박 한 개만 맞아도 사과에 상처가 나서 네. 이거는 정상적인 가격을 못 받는다. 그렇죠. 피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박 맞은 상처 난 자리에 이 한여름에 탄저병균이 들어가서 또 다른 감염원이 된답니다. 네네.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는 우박을 맞으면 빨리 처리해야겠다 이러는데, 우박 피해에 대한 현행 농작물 보험 조사 방식은 이렇게 된대요. 1차로 유관 조사 후 정확한 보상을 위해서는 사과 수확기까지 사과를 나무에 달아 놓아야 한다.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박 맞은 사과를 나무에 계속 매달아 놓으라는 얘기 그래야 아니에요? 보상금을 받는데요. 에이 참. 일찍 따버리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따는 것도 뭐 탄저병 예방하려고 따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러니까 더구나 피해 인정 계수라는 게 있는데 네. 육안으로 관찰을 해서 우박 맞았구나 이래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100% 줄지 80% 줄지 50%만 줄지 이렇게 차등 보상을 한다 그래요. 어차피 못 파는 사과인데 이렇게 근데 되는 이제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박을 4-5개를 우박을 맞았는데 네. 육안으로는 상처가 잘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피해 개수를 80% 50%만 쳐줘. 네. 근데 시장에서는 어차피 이거는 정상과로 못 팔아요. 안 돼. 네. 이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우박 피해 보상 받으려면은 사과가 우박 한 방 맞고 아예 쪼개져야 된다. 그래야 보상받는다. 육안으로 완전히 100% 피해다 이렇게 예, 돼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조사 방식도 그렇고 피해 인정 개수도 그렇고. 네. 약간 저는 보면서 이 농작물 재해보험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신 게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피해를 빨리 드릴까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손해를 네. 덜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를 연구하고 계신 거 아닐까 지금 그런 못 생각도 믿는 거죠. 드는데. 다 도덕적 해이가 있을 거라는 네. 걸 전제하고 지금. 보험업계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지금부터 23년 전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그래요. 2001년 3월에.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 지원도 크고 하니 민간 보험사들도 여러 참여했다는데 2001년에 출범했는데 출범 다음 해인 2002년에 네. 태풍 루사가 왔고요. 그 다음 해인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왔습니다. 아하. 이거를 연달아 맞은 다음에 민간 보험사들이 저희 안 할게요 하면서 발을 뺐대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농협 혼자서 농작물 재해보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이렇구나. 네, 이게 아무리 그 공익성도 좋은데 그러니까요. 우리도 남아야죠 이러면서 민간 보험사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 혼자 남아 있는데 농협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저 자기부담금 이거 농민들 말대로 낮췄다가는 이거 망한다. 소액 요청 감당 못해요. 이거 아하. 망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기후 위기로 농업 피해는 갈수록 커가는데 보험사는 수지타산 안 만들면서 빼고 농민들은 보상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빼고 둘 다 어느 쪽도
이렇게 만족을 못 하는데 정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네. 지자체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상황이 네.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차라리 우리 보험 들지 말고 네. 보험에 들어가는 정부 돈이나 지자체 돈 그냥 달라고. 그냥 달라. 그러게요.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차라리 진짜. 직접 지불해달라. 네. 이게 뭐냐.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역사가 깊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대재해보험법 이런 걸 제정을 해가지고 그냥 그 행정 수수료만 받고 정부가 농민들한테 들어준대요. 기초보험을 제공을 해주고 거기도 이제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이 네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매뉴얼 때문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보험 작물 재해 지원 제도 NAP라는 걸 도입해서 연평균 한 10조 원 가량의 국고를 쓰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중앙 정부 재정에서 지원이 없으면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농업 네, 같은 경우 워낙 네.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인해서 뭐 그 협동조합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신청을 받고 바로바로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네네. 대신 지원은 국고에서 한다. 근데 이 주요 선진국들마다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작물 보험은 좀 더 강화되는 상황이고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간 보험사들은 어떻게 하면 발을 뺄까 네. 안 남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좀 탄탄하게 팩트 네. 체크를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홍한나 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는 4월 12일 네.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들이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해주셔야 돼요. 네, 농작물 보험, 보험사도 빼고 농민들은 불만이고 국고는 국고대로 좀. 국고대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실효성 높일 것인가? 이거 국회에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잘 뽑으셔야 됩니다. 네. 기후 위기 시대. 네, 오늘 오전에 광화문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동상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60 플러스 기후 행동이라고 이 시니어 기후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네. 가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는 미래 세대한테 꼰대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후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분들이 하신 호소를 끝으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기후 문제는 전적으로 정치의 문제입니다. 기후 재앙에 대응하지 않는 정치는 정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이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주권자들이 각성하고 행동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 최숙자님이 실시간 댓글창에 예전에는 그 재해보험 광고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그런 거였군요. 하고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기후 톡파원 사연은 오늘 시간이 빠듯할까요? 아니면 네, 그래도 해야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오는 소리를 기후톡파원 신경호님께서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 지난 주말 남쪽에서는 산과들의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봄을 알리고 있는데 도시에서는 젊은이들이 젊음을 불태우며 봄 소식을 알립니다. 지난 주말 신촌에서 버스킹을 하던 청년들의 봄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와. 잠깐 들어보시죠. 이 밤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을 이제 뒤로하고 말할 거예요. 네. 참 노래 잘하죠. 그쵸. 청춘의 춘이 봄춘자였구나 네. 생각이 나네요. 소중한 제보 주신 신경호님께 열무 백김치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네, 오늘은 역시 그 에어 서플라이 시리즈가 계속되는데요. 이 약간 좀 봄을 빼앗겼다 같은 느낌이 있죠, 들어요. 지금. 지난 일요일 햇살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지금 네. 이 시간에 그런 햇살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며 Lost in Love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